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일반각이라는 거예요. 각은 각인데 일반각? 무슨 말이지? 보셔요. 우리가 흔히 각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지, 그치?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 각에다가 방향이라는 걸 주기 시작을 해요.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야. 단순하게 얘를 30도라고 해봐요. 그럼 그냥 얘를 30도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 30도가 그냥 30도인지 한 바퀴 돌아서 30도가 된 건지 혹은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가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었냐?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어디로 돌리는지 방향을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 이 정의의 필요성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얘를 시초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각이 나타내는 화살표를 동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를 각인데요. 요 방향이 양의 각이고요. 요 방향이 음의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아래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수학자들이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목표는 각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고 싶었던 거죠.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지? 조금만 그냥 천천히 들어보셔요. 편하게. 각을 좌표 평면에 올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 딱 봐도 얘가 뭐처럼 생겼어? X축처럼 생겼지. 얘를 X축 위에다가 올리겠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얘를 시초선으로 잡고 30도만큼 올렸을 때 이렇게 하면 얘는 3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각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다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요 각을, 요 동경에 해당하는 각을 뭐라고 표현한다? 마이너스 30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즉, 각에 무엇을 설정했다?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부호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각의 크기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시초선이 있고요. 30도를 나타내는 이 각이라 하더라도 얘는 우리가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한 바퀴 돌아서 뿅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360도 더하기 30도를 했을 때에도 똑같은 각이 나타날 거고요. 두 바퀴를 돌아서 왔다 해도 같은 동경에 도달하게 되겠지. 이 경우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수학자들이 하는 고민은 뭐야? 어떻게 해야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수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관찰을 통한 어떤 수학적 정의의 필요성. 그 다음 이 필요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하는 고민. 그 다음 이 정의를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것이며 어떤 법칙 또는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수학자들은 항상 탐구합니다. 이 과정 잊지 마셔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들아 이거 몇 바퀴 도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n 바퀴 돌고 몇 도 더 가면 돼? 30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360도 더하기 곱하기 n 바퀴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n을 갖다가
정수다 이렇게 쓸 수 있어. 헉, 선생님 자연수가 아니고요. 네, 굳이 자연수일 필요 없어요. 왠지 한번 볼까? 거꾸로 돌아도 되잖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360도 곱하기 거꾸로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2. 하지만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30도만큼 다시 올라온 거지, 그치? 그래도 여전히 얘와 같은 동경을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선생님 설명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조금 복잡해진 감이 있는데 별로 안 어려워. 별로 안 어려워. 알겠지?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각을 올립니다. 우리는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각을 나타내는 것을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굳이 이 시초선 항상 얘기할 필요 없겠지. 왜? 언제나 X축 양의 방향이니까요. 각은 요 방향이 플러스 각, 요 방향이 마이너스 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보자.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요 각 자체는 알파라고 해봐봐. 그럼 이 알파는 여러분들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이겠죠. 그럼 이 동경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 동경, 얘를 세타라는 이름으로 주면 이 동경 세타는 일반각은 n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간 게 되겠죠. 따라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또는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 그랬지. 2파이 n 더하기 알파 라디안, 단 n은 정수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보자. 일반각을 활용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각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럼 좌표 평면은 4분면으로 쪼개지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럼 여러분들 동경이 얘라면 얘가 나타내는 각은 얼마죠? 0도. 이제 선생님 라디안 쓸 게 익숙해지라고 0라디안. 또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올 수도 있으니 2파이 라디안. 또는 4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각은 예를 들어서 얘가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면 얘는 4분의 파이 라디안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한 바퀴 돌고 4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 더하기, 같진 않아요.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지금 하려는 거는 얘예요. 얘는 지금 0, 2파이, 4파이 이렇게 갈 거고요. 요 녀석은 그럼 지금 90도죠. 90도는 누구예요? 2분의 파이예요. 또는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5파이. 또는 2분의 9파이에 해당하는 각이 바로 Y축 양의 방향이 되겠죠. 얘 한번 볼까? 얘는 아까 시초선이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지? 요렇게 오니까요. 180도야. 파이 라디안이에요. 또는 한 바퀴 돌아서 오면 3파이 라디안이에요. 또는 5파이 라디안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몇 파이마다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 2파이마다 반복되는 수열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다시 얘는 270도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얘는 2분의 3파이. 왜? 2분의 파이의 몇 배니까 270도는 90도의 3배죠.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또는 2분의 7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각 알파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면 이 각은 X축 양의 방향에서 출발해서 90도 이전이니까 2분의 파이 이전이니까 몇 사분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사분면. 즉 알파는 1사분면 각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각 베타가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얘는 어디에서? 여기 아까 파이라 그랬지? 파이에서 어디 사이에?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면 베타는 베타는 몇 사분면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사분면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소하지, 그치? 근데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져. 다시 연습. 아이고. 자, 이제 일반각 구하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490도 한번 볼까요? 490도는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490도는 한 바퀴 돌고 몇 도 더 간 거예요? 130도 더 간 거네? 따라서 우린 누굴 봐줘요? 130도를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30도를 더하면 됩니다. 단 n은 정수. 6분의 35파이 볼까요? 6분의 35파이는 우리 2파이가 한 바퀴잖아. 2파이가 몇 번 들어가 있니? 2파이가 두 번 들어가 있네. 더하기 6분의 24파이니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6분의 11파이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야? 0에서 2파이 사이죠. 따라서 우린 얘를 활용해서 얘의 일반각은 2파이가 즉 요 부분을 갖다가 몇 바퀴 돌리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몇 바퀴 돌았어요. 더하기 6분의 11파이예요. n은 정수.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안 익숙하지? 괜찮아. 얼굴을 보고 같이 수업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조금 겁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혹시 여차하면 한 번 더 보면서 공부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 두 동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알파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OP, OP'에 대해서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X축, Y축 그리고요. 여기가 O예요. 만약에 여기가 P, 그래서 여기가 알파라면 동경이 일치하니까 P'도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알파, 베타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봐봐. 여기 알파만큼 왔어. 베타도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지, 그치? 베타는 어떻게 올 수 있나 보자. 우리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n 바퀴를 먼저 도셔요. 그래서 베타는 2n 파이만큼 돌았어. 그럼 다시 x축에 딱 도달하지, 그치? 양의 방향이. 그 다음 얼마만큼 더 가면 돼? 알파만큼 더 가면 되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 파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단 n은 뭐가 되고? 정수. 다시 또 연습해보자. 이번에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x축, y축, 그 다음 여러분들 항상 알파를 먼저 표현하셔요. 이번에 알파 여기다 표현해볼까? 알파. 그럼 이제 베타 갑니다. 베타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지. 일직선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니까요. 그럼 베타는 여기서 출발해서 먼저 몇 바퀴 돌라 그랬지, 그치? 몇 바퀴 돌았어요. 먼저 표현해. 베타는 2n 파이만큼 왔어요. 그 다음 누구만큼 다시 가서 알파만큼 또 가요. 그 다음 빨간 라인에 도달해야 되니까 얼만큼 더 가는 거야? 180도, 즉 파이만큼 더 가야겠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다. 단 파이는 n은 정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한 번 더 해볼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먼저 알파 표현하라 그랬지, 그치? 알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알파예요. 이제 베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바퀴 돌아요. 여기서 시작한다 그랬다. 즉 베타는 2n 파이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 베타가 어디 있어야 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로 와야 되지, 그치? 요 각이 얼마예요? 알파죠. 그니까 얘들아 봐봐. 몇 바퀴 돌고 알파만큼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n은 정무수.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외울까 못 외울까? 선생님 절대 못 외웁니다. 항상 어떻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생각한 것처럼,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갖다가 따라오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잖아. 먼저 하나 딱 그리고 3번 다시 보면 알파 딱 그리시고요. 그 다음 베타는 여기 써야 돼. 왜 X축이랑 대칭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먼저 n바퀴 돌고요.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왔다가 돌아가야 되지, 그치? 음의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형태로 여러분들 만들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